안녕하세요. 비상임 이사에게 듣는다의 이다혜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제주도 남서부의 대표적인 항구이자 국토 최남단 어업 전진기지인 모슬포항인데요. 비상임 이사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곳에서 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 중인 모슬포수협의 이민남 조합장님을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 수협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한 모슬포수협. 이른 아침 이민남 조합장님을 처음 만난 곳은 평소 활기찬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조용한 위판장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풍랑주의보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요즘 그 제주도에 한 3, 4일 이제 풍랑주의보 내려서 배가 이제 전혀 못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2월 1일부터 음력으로 2월 한 10날까지 그 영등 할망이라는 거 지금 저희들 그 제주도의 미신입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오는 시기는 항상 이렇게 파도가 세고 이렇게 해서 배가 자꾸 나가지 못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종 이렇게 풍랑주의보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예, 저희도 수협도 수협이겠지만은 어민들이 벌어야 되는데 어민들이 벌지 못해서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예. 제주 지역에서 해산물과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풍농신 영등 할망. 보름이 지나 할망이 다녀간 자리에는 바다가 풍성해진다고 하는데요. 위판장을 빠져나와 찾은 곳은 모슬포수협의 자랑 염장 탱크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조합장님, 이곳 염장 탱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염장 탱크는 그 멸치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그 저희들 어민들이 그 멸치를 그 잡아옵니다. 위판이 안 되는 거는 수협에서 전량 매출을 해서 이곳에 그 담아두는 겁니다. 82기 탱크가 있습니다. 82기 탱크인데 한 탱크에 드럼통으로 생각하면은 한 30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멸치 같은 경우에는 염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없는 우리 모슬포 수협만 이렇게 제일 크게 이렇게 있는 그런 염장 탱크입니다. 해서 뭐 어민들이 멸치만 뭐 생산돼서 많이만 잡아오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멸치를 해서 가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민들이 뭐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장 탱크를 벗어나 찾은 곳은 모슬포수협이 직접 운영 중인 수산물 직매장이었는데요. 신선한 제주산 수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까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합장님, 여기 수산물 직매장 소개와 이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어민이 직접 잡아오는 생산되는 물건만 이렇게 골라서 저희들이 뭐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판매를 이제 많이 해줌으로써 어민들한테 단가 유지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 직매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 저쪽 이제 동쪽 그 방파제 쪽에서 하나에서 2개를 운영하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매장과 함께 모슬포수협이 운영 중인 수산물 가공 공장. 어업인들이 건져 올린 신선한 수산물들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는 물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라 하는데요. 여기는 그 해썹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에 보면은 그 내장 안에 보면은 낚시 그런 반응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속 단지기로 해서 끝까지 다 내쳐서 그래서 이 소비자한테 가면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처음부터 위생이든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곳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력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옥돔, 고등어, 그리고 그 민어. 잠깐 민어에 설명드리면은 민어는 그렇습니다. 육지구에서만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는 제주도에서도 우리 모슬포 수협에서도 민어가 싱싱하게 잡혀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제주도에서만이 이제 많이 나는 이제 멸치 그것도 이제 가공하고 액젓도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제품들 중에서는 이제 자연 건조를 하는 제품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해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풍은 뭐냐면 진짜 제주도 신선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 자연적인 건조를 하는데 옥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어, 또 뭐 고등어, 그리고 이제 말립니다. 말리는 이유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좋고 또 먹기도 좋고 또 방건이기 때문에 맛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냉동한 것보다도 맛이 좋고 이렇게 해서 건조하게 됐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어업인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경영수익 창출과 어촌 소득 증대 기여로 조합 경영의 모범이 되고 있는 모슬포 수협. 이날 오후에는 자리를 옮겨 이민남 조합장님과 보다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조합장님과 이제 모슬포 수협의 이제 시설물들을 둘러보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수산물 현장을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모슬포 수협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90년도 이제 8월 달에 서귀포 수협 모슬포 지소로 있다가 이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평리서부터 신도까지 해서 13개 어촌계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들 조합원이 한 1,600명 이렇게 됩니다. 네, 사실 조합장님께서는 지난 2015년도에 모슬포 수협을 이끄시는 이제 새 인물로 낙점이 되셨는데 재임 기간 동안에 상당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혹시 네, 조합장님만의 특별한 경영 방침이 있을까요? 뭐 경영 방침은 뭐 크게 보단도 작게 저는 뭐 보고 싶습니다. 부장 회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간부 회의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뭐 직원들 이야기하는 거를 뭐 기울여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어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동 수협회로 해서 우리 각 과에서 전체적인 직원이 다 갑니다. 그래서 그리 가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 듣고 뭐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해서 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뭐 우리 경영하는데 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슬포항 앞바다로부터 이제 마라도 남쪽 바다 사이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종이 서식을 해서 예로부터 황금 어장으로 이제 명성이 자자한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제 방어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모슬포의 자랑, 방어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90년도는 그렇습니다. 한 160억 정도 판매를 해서 우리 수입에 큰 기여했던 방어입니다. 이제 점점 수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어민들한테 고가로 이제 판매가 돼야 어민들 소득이 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방어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파도 마라도가 뭐 저희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인가 물이 제일 센다고 물살이 제일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회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육질이 단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질도 좋고 이제 맛도 있고 해서 그 방어가 좀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포 수협은 현재 이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모슬포 항을 크게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배가 모슬포에 많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슬포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고 뭐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복지 차원에서 어민들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수협도 수익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특산물, 방어하고 그다음은 이제 다금바리 이렇게 식당 겸 여기에 복지 타운을 만들어서 어민들 이용하기 그러면서 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 사업해서 이제 한 게 중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지 이제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고령화를 비롯해서 조업 환경이 이제 악화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해녀 조합원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해녀가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가 75살 이상, 7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고령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은 그분들이 물질을 안 해서 이제 그러면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그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서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해녀를 이제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하자는 취지에서 저 한림에서 이제 그 해녀 학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제주도 우리 서귀포 쪽에 같은 경우에는 법한이 해녀 학교를 두 군데를 이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학기당 약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해녀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뭐 한 5,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정착자금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해녀를 하겠다 하면은 집 비는 비용을 약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자금에 또 30만 원 주고 뭐 이것저것 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해녀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조합장님께서는 현재 수협중앙회 최고 업무 집행기관인 이사회 비상임 이사로서 활동 중이신데요. 향후 비상임 이사로서 활동 계획과 목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체적인 조합이 잘 살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뭐 조언도 드리고 뭐 저 가서 건의도 하고 이런 형태에서 이제 뭐 수협중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임 이사와 무술포수협의 조합장으로서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104만 명이라는 우리 조합원이 어민의 바다에 종사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희들 조합장들도 최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 조합장들도 저희들 임직원들도 어떤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장님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져온 이민남 조합장과 모슬포 수협. 혁신과 도전, 도약하는 수협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갈 이들의 푸른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